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행동 8판이죠. 이학식 소비자 행동 8판 제3장 문제인식 정보탐색, 문제인식과 정보의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발 요인으로서의 욕구 그래가지고 욕구는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환기된 욕구의 크기와 중요성이 충분히 크고 그것이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과 사회적 규모 등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면은 그 욕구가 비로소 동기가 부여가 된다. 예,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욕구만으로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그 동기는 이 욕구가 충분히 크고 그게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비로소 뛰어넘어야지 동기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인식의 유형 그래가지고 문제 발생의 예상 그리고 해결의 긴급성을 기준으로 일상적, 계획적, 긴급적, 전증적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 요거는요, 요 네 가지 문제인식 유형은요, 뒤에 가면 계획 구매 유형 네 가지 요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이다 이거를 뭐 휴지라든가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나 그래요. 계획적은 의류를 그랬나 점진적이 의류고 긴급적이 우산 같은 거고 계획적이 뭐더라 뭐 하여튼 그 교재 보면은 그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논술 300 교재 안에도 그 동일한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의 네 가지 유형, 계획 구매의 네 가지 이게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제인식을 유발하는 요인, 그러니까 문제인식 요인, 욕구 활성화 요인, 동기 유발 요인, 정보 탐색 영향 요인, 대안평가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내부 요인으로는 소비자 요인이 있고요. 외부 요인으로는 기업의 마케팅 자극 요인하고 상황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예요. 소비자 요인, 마케팅 요인, 상황 요인 요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인식 영향 요인, 욕구 활성화 요인, 동기 유발 요인, 대안평가의 영향 요인, 뭐 정보 탐색 영향 요인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으로 쳐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관련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인식과 목표 하이어라키, 목표 계층 구조라는 거죠. 이 목표 계층 구조가 최종 목표와 부차적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목표 계층 구조다. 그러면서 저관여는 이 목표 계층 구조가 간단하게 구성이 되지만 고관여 제품을 최초로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 목표 계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거는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 300 교재 안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시사점 그래가지고 기업은 소비자가 이거 자사 제품이에요. 자사 제품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적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욕구를 창조함으로써 문제 인식을 유발하도록 기업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매슬로의 욕구 계층으로는 5가지 욕구가 있죠. 그 5가지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서비스, 그 제품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러한 욕구를 유발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걸 마케팅 시사점이다라고 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 요 목표 하이어라키 또는 목표 계층 구조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문제 인식의 요 네 가지 유형 있죠. 요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탐색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적 탐색은 주로 어떨 때 하느냐 뭐 내적 탐색이 뭔지는 알죠. 이제 내부적으로 회상해서 어떤 상표를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 이게 내적 탐색입니다. 이런 내적 탐색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회상적인 문제 해결을 할 때 통상 이렇게 내적 탐색을 한다 요 얘기고요.
요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 일상적 문제 해결은 본인의 어떤 경험, 예전에 내가 신라면을 먹어봤다. 그래서 그 신라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신라면을 산다. 이게 일상적 문제 해결이고요. 회상적 문제 해결은 기업의 광고에 의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과거에 신라면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맞아 신라면 광고가 새로 나왔지.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보자. 이게 회상적 문제 해결이에요. 요게 이제 내적 탐색이다라고 써놓고 있고 참고로 이 정보 탐색은 요렇게 10년, 16년, 22년 요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 탐색, 이 외적 탐색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는 강화된 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 정보 탐색.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외적 탐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강화된 주의는요, 평소 자신이 관심이 있던 그런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는 거, 그게 강화된 주의죠. 그리고 수동적 정보 탐색은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수동적 정보 탐색이고, 능동적인 정보 탐색은 뭐 인터넷을 뒤진다든가 잡지책을 뒤진다든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능동적 정보 탐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외적 탐색이 이루어진다라고 써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외적 탐색의 결정 요인 그래가지고 제품 요인, 소비자 요인, 상황 요인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요인, 고가이고 고관여 제품에는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을 하겠죠. 그리고 소비자 요인, 지각된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서 뭐 성형 수술을 한다. 아니면은 뭐 자기에게 중요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탐색을 하겠죠. 상황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요인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필요한 물건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또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할 거고, 뭐 중고 집단의 영향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요 외적 탐색의 결정 요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구 활성화 요인, 동기 유발 요인, 문제인식 영향 요인, 정보 탐색의 영향 요인, 대안 평가의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요 제품 요인 또는 기업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소비자 요인, 상황 요인, 이게 결국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퉁쳐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의 내용,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대안의 종류,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산다라고 하면 삼성, LG, 이게 대안의 종류가 되고요. 평가 기준,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화질,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가격, 화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TV다라고 하면. 그리고 성과 수준, 삼성 TV는 가격, 화질, 크기가 어떻고, LG TV는 가격, 화질, 크기가 어떻고, 이게 성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 탐색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정보 탐색의 방법, 상표별로 탐색한다. 그러니까 삼성을 갖다 놓고 가격, 화질, 크기를 비교한 다음, 그 다음에 또 LG를 갖다 놓고 가격, 화면, 화질,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상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상표별이고요. 속성별은 가격을 갖다 놓고 삼성, LG 비교하고, 화질을 갖다 놓고 삼성, LG 비교하고, 이겁니다. 뭐 다들 아시죠? 그리고 혼합식은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 통상 초기에는 정보 탐색할 때 초기에는 먼저 속성별을 하고 난 다음에 속성별로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두어 개 상표를 갖다 놓고 이제 상표별로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속성으로 먼저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두어 개 갖다 놓고 상표로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원천, 그 소비자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먼저 기업 원천, 이건 광고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개인 원천, 중거 집단. 이 중거 집단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중거 집단 말고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경험 이렇게 중거 집단, 경험 원천, 또 요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쓰고 있네요. 그리고 중립 원천 그래가지고 공공 원천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 소비자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의 원천을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황용철 교재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는데 이 학식 교재는 요 네 개만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관련된 마케팅 시사점 그래가지고 상기상표군, 고려상표군. 이 상기상표, 고려상표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여기서에 있어서의 마케팅 시사점은 뭐냐 하면 뭐라고 쓰였냐면 이 효과계층 모형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효과계층 모형이 인지, 지식, 호감, 선호, 확신, 구매 요 6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인지 단계다. 즉 소비자는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 상기상표군 안에 집어넣던가 상기상표군 안에 못 집어넣으면 최소한 고려상표군 안에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일단 무조건 요 상기상표군 또는 고려상표군 안에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든 말든 한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끔씩 물어봐요.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호감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상당수 사람들이 브랜드 호감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인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싫든 좋든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다음에 호감이 있든 말든 하지 알지도 모르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호감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기업은 자신의 상표, 자신의 제품을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리는 그 마케팅 그걸 그 무슨 마케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방법,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그런 거를 동원해서라도 일단 무조건 알려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 원천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회송 엽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다. 대부분요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가끔 가다가 회송 엽서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거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기저귀 사면서 이걸 한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회송이 없어가지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개의 경우 이제 인터넷으로 요즘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많이 요즘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보 탐색의 순서 초반에는 이게 여기 속성별이죠. 초반에는 속성별로 먼저 정보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몇 개의 상표를 걸러낸 다음에 후기에는 상표별로 이제 정보 탐색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제공 정보 원천을 이용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 원천을 잘 활용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광고 또는 판매원 또는 포장지나 설명서 또는 무료 샘플 이런 것들은 기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 제공 정보 원천을 잘 활용을 해라. 왜냐하면은요, 이 소비자의 정보의 원천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신,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는 이 경험 원천이겠죠. 두 번째가 개인 원천일 거고 세 번째가 중립 원천일 거고 기업 원천은 꼬발일 겁니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꼬발인 기업 원천을 꼬발이로 두지 말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정보 원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인식하고 정보 탐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생각해 볼 문제 그래가지고 목표 하이어라키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트북을 구입할 때 목표 이거요. 논술 300 교재에 보면 노트북을 구매할 때 목표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되는지 써놓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라면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 목표 계층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트북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목표 계층 구조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논술 300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소비 목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의지와 무관하게 어떻게 목표가 추구될 수 있는지를 토론해 봐라 그랬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요, 서브리미널 광고, 즉 식약화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학식 교재.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식약화 광고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절대 식욕 이하의 광고. 이거를 보통 식약화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식약화 광고는 불법입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식약화 광고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그 뭐 소비자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래 오리지널 식약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시각화 광고는 보통 어떤 거를 시각화 광고라고 얘기하냐면 잠재의식에 소구하는 광고, 그거를 시각화 광고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학식 교재도 보면은요, 이 잠재의식, 잠재의식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섹스 어필 광고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섹스 어필 광고가 거의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섹스 어필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루이비통 광고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죠. 왜 벌거벗은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시각화 광고다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써놓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로 날 가능성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토론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이거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은 옛날에 협회에서 출제를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토론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뭐에 대해서 논해봐라, 토론해봐라 이런 식으로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토론해봐라, 논해봐라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 정답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답 없는 문제들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니까, 어쨌든 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목표가 추구되는 거, 요게 서비리미널, 그러니까 이 시각화 광고의 목표가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탐색의 결정 요인은 뭐냐? 요거는 정답이 있죠. 예. 외적 탐색의 결정 요겁니다. 제품 요인, 소비자 요인, 상황 요인, 요게 정답이에요. 요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온라인 정보 탐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는요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일단 정답이 없기 때문에 채점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가지고 뭐 구차하게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건 한번 생각만 해보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때는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딱 쓰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만에 하나 출제가 되면 무조건 많이 쓰세요. 이것저것, 그쵸, 이것저것 쓸 거 많죠. 이거 뭐 인터넷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이것저것 쓸 거 많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건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 탐색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것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제품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소비자 개인의 뭐 욕구라든가 신념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말 많겠죠. 이것도 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게 문제가 나면 무조건 많이 쓰세요. 그리고 상기상표군과 고래상표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알고 있죠. 이거는 뚜렷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적 탐색에 의해서 회상되는 상표군이고, 이거는 외적 탐색까지 거쳐가면서 형성되는 상표군이 고래상표군이죠. 이런 차이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상기상표군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자사상표를 소비자들의 상기상표군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은요, 회상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첨가 코드의 반복 시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원캐시, 모어캐시, 워캐시, 화이트밴,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누구야 그 강남 스타일 부른 그 가수 싸이가 나와가지고 뭐 판코리아 그런 거 있죠. 판코리아 그러면서 광고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판콜, 그리고 뭐 원캐시 이게 전부 다 소비자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첨가 코드의 반복 시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억 회상 방법. 요거 첨가 코드의 반복 시연을 하면 상기상표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래상표군은 외적 탐색까지 해서 나오는 게 고래상표군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상품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치약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이거는 시각 코드의 반복 시연인데요. 치약은요, 어차피 굳이 치약 이름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가면 치약이 쫙 널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약국 가면 판콜이 널려져 있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캐싱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죠. 이럴 경우에는 상기상피곤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 아, 원캐싱이 있구나. 아, 그리고 감기가 걸렸다. 아, 판콜이 있구나. 이건 떠오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국 가도 판콜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약은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슈퍼 가면 치약들이 쫙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치약은 어떻게 생겼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각 코드를 반복 시연하는 게 그게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그것도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인식과 정보 탐색에 대해서 좀 봐야 될 내용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 계층 구조라는 거 하고, 그리고 문제인식의 영향 요인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외적 탐색에서의 결전 요인, 그리고 요 효과 계층 모형, 뭐 요런 것들 정도만 쭉 정리를 해 두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안평가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모델, 비보상 모델, 그리고 대안평가의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